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리사상 제32강 근대 경험론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근대식이 우리 배웠듯이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근대시기에는 특히 16세기, 17세기 정도쯤에 나타난 이러한 새로운 학문의 경향, 철학의 방법이 있었다. 중세를 지나오면서 이제 인간 중심적인 인식이 시작됐고, 이런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인식이 시작하는데, 인간이 인식을 하는데 그런 인식에 있어서 방법이 문제라는 거죠. 방법이 이성에 의한 방법이냐 경험에 의한 방법이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합리론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영국 경험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모든 인식, 찾는 인식을 경험을 통해서 얻고자 했고, 그래서 경험론이라 부릅니다. 경험론은 그래서 귀납법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줘. 귀납법의 내용은 뭐냐? 개별 사실에서 원리를 도출하는 것으로서 경험을 통해서 원리를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을 중시한다 볼 수 있죠. 대표적인 예는 과학 실험입니다. 이번 시간 배울 사람들은 베이컨, 홉스, 로크, 휴움 등이 있습니다. 맨 처음 이제 배워야 될 사람은 베이컨입니다. 베이컨은 이 경험론의 시초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된다는 건데, 즉 인간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란 것이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 관찰을 통한 지식을 중시하죠. 특히나 과학적 지식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힘이 생기는 것이고, 인간의 힘이란 건 지식이란 거죠. 인간의 힘은 지식이고, 이러한 지식을 얻는 방법이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얻는 지식을 우리는 귀납법을 통해서 얻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귀납법을 중시한다. 이게 베이컨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베이컨이 올 때 우리가 이런 참된 진리를 인식을 얻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네 가지 우상 때문인데요. 네 가지 우상, 가짜 형태에서 속는다는 겁니다. 첫째가 종족의 우상입니다. 이 인간이란 종족은 특이하게도 인간 종족, 그 종족 특성에 맞춰서 모든 걸 해석합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오니까 사람들 생각하죠. 그냥 비가 오는 건데, 하늘이 우울해서, 하늘도 슬퍼서 비를 내리는구나. 하늘이 슬픈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이게 다 인간 중심이란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의 이러한 해석, 이것을 종족의 우상이랍니다. 그다음 동물의 우상입니다. 우리 플라톤 동물 생각하면 되는데, 또는 다른 표현을 드자면 우물안 개구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는 하늘을 이만큼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이만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죠. 이런 편협된 시각을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라 보고 동물의 우상이 비유하는 바입니다. 혹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도 비유될 수 있겠죠. 장님은 코끼리를 만질 때 전체를 만지지 못하고 일부만 만지기 때문에 일부분을 전체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런 잘못된 시각, 이것을 동물의 우상이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시장의 우상. 시장에 가면은 조용합니까 시끄럽습니까? 시끄럽다는 거죠. 시끄러운 이유는 사람들이 말을 하기 때문이죠. 말 혹은 언어 때문에 생기는 편견입니다. 언어 때문에 왜 편견이 생기나요? 우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언어로 만든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도깨비, 귀신 등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자친구, 이런 것들, 실제 우리 현실에 없는 것들을 우리는 언어로 만들고 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언어 때문에 참된 인식을 방해받는다는 거죠. 시장의 우상이 언어에 의한 우상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극장의 우상이 있죠. 우리 수업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선생님은 일종의 극장에 있어서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이고, 이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사람들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맞죠? 사람들 그냥 다 믿어요. 맞죠? 이 상황에서. 왜냐하면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은 권위자이기 때문이죠. 권위자. 우리는 특히나 선생님 혹은 뭐 대학 교수, 뭐 정치인, 이런 사람들, 즉 권위가 있는 사람들 그대로 믿는다는 거죠. 전통이나 권위를 그대로 믿는 것, 즉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를 우리는 극적인 우상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베이컨이 볼 때 우리가 참된 인식이 실패하는 이유는 우상 때문이고, 이런 우상을 타파해야지만, 없애야지만 진리를 얻을 수 있고 인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지식이야말로 우리가 인간이 가지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그런 존재죠. 그런 비유였습니다. 자, 이런 베이컨에 이어서 경험론을 배울 사람은 홉스입니다. 토마스 홉스.
홉스는 특히나 사회계약설로 유명하죠. 사회계약설은 좀 이따 내가 소개할 텐데, 그런 사회계약설의 배경이 된 것은 일단 첫째, 홉스는 인간을 어떻게 보냐, 이 악한 존재를 보고 있습니다. 왜 악하냐? 이기적인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모두 욕망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욕망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타인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수행 상태, 즉 모두가 모두에 대해서 싸우는 상태입니다. 완전 전쟁터죠, 전쟁터. 전쟁이야. 예. 자, 그래서 모두 싸우고 있는데 이런 상태 좋은 상태는 아니죠. 사람들은 늘 평화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런 자연 상태가 진절머리 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자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서로 괴롭히지 말자. 우리 서로 괴롭히지 말고 평화를 얻자라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실제 평화를 얻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평화를 얻자라는 계약을 하게 되면 아무도 안 지킵니다. 지킬 사람이 없죠. 그래서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우리 권력자에게 복종하기로 계약하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자연 상태, 전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1인자에게, 즉 왕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할 것을, 그래서 우리 모두 그 왕에게 복종할 것을 계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구성하게 되고, 그러한 국가를 우리는 그래서 거대한 권력적 존재, 거대한 힘의 존재라고 봐서 거대 괴수, 구약 성서에 나오는 고대 괴수인 리바이어던이라고 이름 붙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홉스는 거대 권력, 거대 국가를 이 엄청난 권력, 즉 모든 국민들을 복종시키는 그런 권력적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거대 괴수인 리바이어던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 상태 극복을 통해서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는 거죠. 아까 잠깐 설명했었는데, 이런 홉스의 이론은 흔히 사회계약설이라고 부릅니다. 사회계약설이 뭐냐? 국가라는 것, 우리의 공동체 혹은 사회라는 것이 이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지나요? 아까 봤듯이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에,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에라는 겁니다. 이러한 계약서에 등장하게 된 이유는 첫째로 먼저 이유가 뭐냐면 이 왕권 신수설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이전 시기 왕의 권위는 왕권 신수설이라는 이론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오냐? 신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근대입니다. 중세가 아니죠. 더 이상 신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의 권위가 아닌 다른 권위가 필요한 거죠. 그 권위의 근거가 뭐냐? 바로 우리가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계약했기 때문에 그럴 권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계약을 해서 그 사람이 줬기 때문에 권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홉스의 사회계약설이 왜 경험론이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보통 경험론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뭐 경험에 의해서 진리 얻는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성적 사유를 굉장히 거부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이기적인 욕망의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인기적 심리적 성향을 바탕으로 사회적 계약서를 꾸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경험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경험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사회계약설의 근본적인 솔직히 얘기를 들자면, 실제 홉스는 절대군주를 옹호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서를 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절대군주에게 복종해야 되냐? 그것은 자연 상태보다 낫다는 거죠. 자연 상태보다는 낫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낫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왕의 권위는 당연히 우리 계약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계약을 통해서 절대 권력을 옹호하는 내용인데, 근데 이러한 계약 자체가 결국은 계약 당사자가 누굽니까? 국민이죠. 그래서 이러한 국민이 계약의 당사자고 국가의 어떤 근원적인 권력의 국가 권력의 근원이라고 보는 것은 결국 나중에 민주주의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후 등장하는 사회계약설은 결국 민주주의적 내용을 담게 되고, 그러한 대표적인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은 민주주의의 이론의 근간이 된다고 말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계약설, 홉스의 사회계약설을 통해서 심리적 이기주의와 절대 왕권 옹호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자연상태 특이하죠. 만에 대한 만의 투쟁 상태, 저는 줄여서 만만투라고 부릅니다. 자, 로크도 이어지죠. 방금 우리가 사회계약설 내 로크가 등장한다고 했는데, 사회계약설 내용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안 배우고 우리 로크의 인식론만 배우도록 하죠. 로크는 백지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백지설 뭐냐? 백지 하얀 종입니다. 하얀 종이 어디서? 우리 머리가 하얀 종이라는 겁니다. 예, 다행히 돌멩이는 아니네요, 그렇죠? 돌멩이는 써지도 않는데 하얀 종이니까 쓸 수는 있죠. 다만 태어날 때 아무것도 써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A4지 백지를 두고 태어난다는 거죠. 머릿속이 하얗다는 겁니다. 지식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럼 이제부터 태어나서 살면서 경험하면서 그 백지를 채워나가겠죠. 무엇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그 하얀 백지 상태를 채워나가기 때문에 경험론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로크는 본유관념이라는 걸 거부합니다. 본유관념은 데카르트가 주장한 건데 우리가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가진 지식이라든가 사유에 기초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본유관념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 백지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얻는 겁니까? 이런 지식 사유의 근원은 진짜 경험을 통해서 only 우리의 모든 지식과 사유는 경험을 통해서만 얻는다는 것. 그래서 지식의 근원은 오직 경험뿐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경험이 없다면 지식도 없다 라는 말이죠.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로크는 백지설을 주장했고 우리는 태어날 때 백지다 머릿속이. 따라서 모든 그 사유는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따라서 경험이 없다면 사유도 지식도 없다는 것이 로크의 백지설 입장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회계약설은 나중에 쪼 뒤에 사회계약 사회사상 배울 때 민주주의 배우면서 배워보도록 해요. 다음 휴입니다. 휴 데이비드 휴 이름 좋죠. 휴 헐 비슷한 것 같고 그렇죠. 헐도 있겠죠 아마. 외국 사람 이름 중에 헐도 있을 겁니다. 데이비드 헐. 그 친구 이럴 때 부를 때 재밌겠죠. 헐 그렇죠. 약간 미친 것 같죠. 자, 도덕감정론. 휴음은 특이하게 왜 경험론이냐. 일단 휴음은 경험론이 불리는 이유가 실제 인식론적으로 경험론을 주장합니다. 특히나 극단적 회의주의자로 불리는데 뭐는 진리가 당연히 경험 이런 얘기인데 실제 데이비드 휴음의 인식론 내용은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철학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리의 사상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실제 윤리에 맞춰야겠죠. 그래서 로크도 살짝 배울 때 약간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서 휴음의 경우에는 윤리학이 있기 때문에 윤리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론은 배우지 않고 윤리학만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이 뭐냐 우리 도덕감정론이라는 건데 도덕이라는 것이 이성입니까 감정입니까? 감정이라는 거죠. 쉽죠? 네, 도덕은 감정이다. 도덕감정론입니다. 실제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 동기는 이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유가 아니라 어쩔까? 어째지? 이런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은 정념의 노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우리 서양 윤리학 역사상 쭉 뒤져보면 알겠지만 저 옛날 플라톤부터 자기부터 보면 알겠지만 우리 실제 모든 도덕의 근원은 이성이죠. 우리 정념 혹은 욕망, 감정에 따른다면 그것은 도덕이 아닌 겁니다. 보통 도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보는 거죠. 하지만 아닙니다. 휴임이 볼 때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성에 따르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 도덕의 근원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죠. 그래서 보통 서양의 역사상 두었을 때 주인은 이성이고 감정은 노예였죠.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오는 거죠. 휴임은 반전시켜서 이성이 종이고 감정이야말로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우리의 모든 행위는 감정이 그 행위의 동기가 되고 우리의 이성은 뒤늦게 그것을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인간 모든 행위인 동기는 감정이고 쾌감입니다. 그래서 쾌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래 해야 돼 라고 시인을 하게 되고 반면 불쾌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기 싫어 이렇게 거부한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쾌감을 느끼는 행위 좋아 이런 행동을 계속 하고 싶어 하죠. 계속 좋아 이렇게 되는 거고 싫은 행동에 대해서 싫어 안 할 거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쾌감에 의한 행동이 도덕적 행위는 아니죠. 그래서 그것 중에 어떤 쾌감이 행한 행위가 도덕적 행위일까요? 네, 당연히 인류 전체 이익을 위한 행위가 어떤 쾌감이 도덕적 쾌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행위가 우리 사회에 유용한지 우리 사회 전체의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행위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할 때 친구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오히려 내 친구를 도와주는 행위 즉 우리 전체의 이익이 우리 전체의 어떤 행복이 우리 반 전체가 행복해지는 행동에 대해서 쾌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 쾌감에 의한 행동이 도덕적 행위로 이어진다는 거죠. 도덕적 행위의 근원은 그러한 공동체 전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느끼는 쾌감입니다. 그걸 뭐라 부르냐 그래서 우리는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평한 감정, 공동의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원문 원어로는 sympathy고 sympathy는
심파티는 심파티, 예, 번데기 발음. 이것은 동정심으로 번역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책에는 가끔 공감 혹은 가끔 동정심 적혀 있습니다. 공감 동정심 생각하면 누굽니까? 그건 바로 흉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도덕 감정론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배운 내용 정리해보자면 우리 경험론 오늘 배워봤습니다. 경험론은 항문 방법이 뭡니까? 귀납법이죠.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대표자 우리 베이컨. 정말 글씨 더럽네요. 이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동영상 형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좀 시스템을 바꿨는데, 그러면서 이제 필기도 전에는 필기 프로그램을 썼었는데 지금은 파워포인트 내 필기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써져요. 이게 이상하게, 줄 끊는 용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컨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 이런 표현 썼고, 이건 뭡니까? 이거 이렇게 쓰고 있지? 지식이 힘이다 이거죠. 지식이 힘이다 이 말이고, 우상론 얘기했죠. 우상 타협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홉스. 홉스 하면 우리 사회계약서를 배웠죠. 그래서 자연상태보다 만만투다. 만만투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었는데 그 탄생된 것이 뭡니까? 그것이 리바이언이다. 이런 얘기. 다음에 로크 배웠죠. 로크 하면 떠오르는 인식론은 백지설입니다. 내 머릿속은 하얘. 맞죠? 다음 휴음은 도덕 감정론이다. 우리의 도덕적 행위의 근원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거죠. 우리 어떤 감정이 도덕적 행위를 하게 하네요. 그것은 공감이라는 겁니다. 참 쉽죠. 자,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풀어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는 거잉? 이번 시간 문제 보면 알겠지만 지난 시간 배운 합리론과 합쳐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풀어봤죠? 자, 안 풀어본 사람은 잠깐 스탑하시고, 자, 봅시다. 근대 서양 사상과 갑을 사상가의 사상 입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갑. 인간의 정신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백지 같은 상태. 백지. 그렇죠. 다음 을. 우주의 모든 존재나 사물은 무슨 단자. 모나드 단자 누굽니까? 예. 기억납니까? 라, 이, 프. 가 끝이 아니고 니치죠. 예, 라이프 니치입니다. 예. 라이프 인생. 라보 마이 라이프. 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비슷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습니다. 옛날 싸이 BGM이었죠. 연말에 틀면 좋습니다. 기분이 분위기 나요. 자, 봅시다. 그래서 갑은 로크고 을은 라이프 니치다. 갑 자연 상태를 만만투. 이거 누굽니까? 홉스죠. 홉스. 갑은 이성을 중시. 이 사람들이 합리주의. 이 사람들이, 예, 경험을 중시한 경험론이죠. 이런 단자들이 무질서하지 않습니까? 질서 있게 배양되어 있다는 거죠. 예정조화설입니다. 이런 단자를 정신적 단위적 궁적 실체로 보았죠. 답입니다. 갑은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기능적 방법. 갑만 해당되죠. 알겠습니까? 예, 답이 4번이네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한 건 떼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시간 떼우고, 자, 다음 시간 봅시다. 알겠죠? 열심히 하세요. 끝.